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이론 정립 1-2 오늘 챕터 2를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이게 빈칸 문제예요. 그 앞뒤 논리를 보고요. 문장상의 어떤 내용상 논리를 바탕으로 빈칸을 넣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립으로 넘어왔는데 자, 2단계 정도 되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빈칸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개별 문장 해석하는 거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 이 연결사 문제가 나옵니다. 연결사. 우리가 연결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단락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쭉 전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뒤에 전개내온 내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빈칸을 채워넣는 거죠. 자, 때로는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글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연결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 전개된 내용을 갖다가 같은 맥락 또는 한번 이렇게 훅 뒤집는 논리적 반전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먼저 접근하기 전에 그럼 당연히 알아야 될 게 이 연결사의 종류와 그 각각의 기능을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거는 순접이다, 역접이다. 또 순접에서도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연결사 문제 말고 다른 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요. 이 단어를 넣는 거예요. 단어. 두 번째는 단어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뭐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 어떤 문법에서 구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자, 구 단위의 어떤 내용 요거 넣는 게 있고 세 번째가요. 문장 단위가 있습니다. 문장 단위. 문장 단위. 하지만 이게 모양의 꼴은 다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단어의 하나의 단어든 구든 문장이든 이 길이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지문에서 한 단어가 됐던 구가 됐던 문장을 갖다 이렇게 빈칸을 준다라는 건 그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전체 맥락을 봐야지만 답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단순하게 내용만 파악하면 이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는 B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빈칸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얘를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비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앞에 나온 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빈칸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디엄이 나올 수도 있고 속담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빈칸이 왔을 때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자, 거기에 어느 정도 어휘 실력이 단순히 단어 자체의 어떤 뜻뿐만 아니라 이런 비유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이디엄이나 아니면 속담까지도 조금은 챙겨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문상에서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암기를 좀 해 두셔야 이런 문제와 연계성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문장 단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접근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만약에 앞부분에서 빈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구가 나오거나 문장이 단어가 나왔을 때 자, 문장, 구, 그 다음에 단어가 있잖아요. 이때 앞문장에서 단락 앞쪽에서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전체가 첫 번째 전체가 이렇게 빈칸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을 바탕으로 뭘 집어넣는 거다? 주제 문장을 갖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때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의도했을까요? 너가 이 뒤에 전개되고 있는 무슨 짓을 이 뒷받침 문장에 해당되는 구체적 내용. 자, 이걸 갖다가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압축 요약하는 주제문을 넣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제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 진술이라고 그랬죠. 일반 진술.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떡볶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맛있다. 뭐 떡볶이는 아주 맛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맛있는 맛을 낸다. 세 번째 떡볶이는 뭐뭐뭐 때문에 또한 맛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떡볶이가 맛있는 그 근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갖다 다 포괄하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떡볶이는 맛있다라는 단어가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세부 사항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포괄하는 내용이 앞에 나올 텐데 그때 그런 포괄하는 내용을 갖다 뭐라 그런다? 일반 진술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주제문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앞쪽에 빈칸이 나왔을 때는 이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자, 뭐 하는 능력? 일반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추상적 개념으로 네가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이 사고력이 발달돼 있잖아요. 동물하고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물이라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 C라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그 과일이 떨어져. 이건 개별적 사례로 보이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뭘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유인력의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빼낼 수 있죠. 중력이라는 거. 이러한 개별적 사례부터 우리가 중력을 빼낼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고 구체적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마지막에 나왔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요약 정리하는 요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당연히 중간에도 주제문이 나와서 그 다음에 뒷받침 나오는 이 벗이 들어가는 어떤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앞에 나온 걸 뒤집으면서. 자, 그러나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실은 빈칸 문제는 이런 어떤 정형화된 패턴의 어떤 문제 접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석 능력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이 어휘 실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개별 문장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단어 실력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 읽기를 연습하다 보면 빈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또 극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저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